제8강 2점 수능 테스트 1번 그림은 표면 온도가 다른 표면 온도가 6000도, 5000도, 4000도, 3000도 이렇게 표면 온도가 다른 별들의 파장에 따른 가로축이 파장입니다. 0부터 3.0 마이크로미터까지 파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상대적 세기, 어느 파장에서 복사에너지가 강하고 어느 파장에서 복사에너지가 약한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플랑크 곡선이랍니다. 플랑크 곡선이라고 합니다. 흑체라는 게 있는데 입자하는 모든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한 복사에너지를 모두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를 흑체라고 하는데 그 흑체가 복사하는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그래프, 이 그래프를 플랑크 곡선이라고 합니다. 옳은 설명 고르시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의 양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 있는 법칙이 바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입니다. 흑체가 이렇게 있을 때 단위 면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로 1cm, 세로 1cm 해가지고 1제곱센티미터 이거를 단위 면적이라고 합니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1분이면 1분 또는 1초면 1초 그러한 시간을 단위 시간이라고 합니다.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량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E = 시그마 T의 4제곱으로 표현하는 것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인데 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느냐면은 흑체가 이렇게 있을 때 흑체 전체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이라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별의 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별의 반지름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오로지 표면 온도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똑같은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를 따지기 때문에 표면 온도에만 비례합니다. 여기서 T가 표면 온도입니다. 표면 온도의 4제곱, 여기서 시그마는 비례상수입니다. 플랑크 상수.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는 바로 이 플랑크 곡선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있죠. 이 면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잘 보면은 3000, 4000, 5000, 6000으로 갈수록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넓어지지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예를 들어서 2배만 높아지면은 2의 4제곱 16배나 이 면적이 넓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플랑크 곡선의 아래의 면적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량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많다.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뭐냐면은 이 플랑크 곡선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되지요. 이것을 람다 맥시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표면 온도가 3000, 4000, 5000, 6000으로 높아질수록 이 가장 높은 부분, 최대 에너지를 방출한 파장은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파장이 짧아지지요. 그래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하고 표면 온도는 반비례입니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짧아지지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람다 맥시망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T는 표면 온도입니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지지요. 반비례 관계. 이거를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흑체가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진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전자기파는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도 파장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은 파장이 짧은 쪽은 보라색이 되고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이 중에서도
파장이 짧은 빛을 더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파란색 내지는 남색 또는 보라색으로 보이게 되고, 표면 온도가 반대로 높은 별일수록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중에서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 중에 파란색 별은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붉은색 별은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최대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 파장은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길다. 반비례 관계에 맞지요?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즉 T 값이 작을수록 람다 맥시멈은 커지지요, 길어지지요.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이 가시광선 중에서도 이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보라색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보라색이라든가 남색이라든가 파란색을 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파란색보다 붉은색의 빛을 더 많이 방출한다. 틀렸지요. 붉은색보다 파란색을 더 많이 방출하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이 별의 광도라는 게 있습니다. 별의 광도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별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량에다가 전체 표면적을 곱하면 되지요. 그래서 광도는 별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별의 실제 밝기 또는 절대 등급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표면적 4파이R 제곱에다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량 시그마 t의 4제곱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의 실제 밝기는 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더욱더 광도, 실제 밝기는 밝아지는 거 맞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표면 온도가 역시 높으면 높을수록 4제곱에 비례해서 실제 밝기가 밝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는 식입니다. 별의 광도는 4파이R 제곱 표면 온도, 별의 표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량, 이것을 광도라고 합니다. 별의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총 에너지량, 별의 광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2번 그림은 반지름이 같다는 것은 크기가 같다는 것이죠. 반지름이 같은 두 별 가와 나의, 가하고 나의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상대적 세기, 이거를 플랑크 곡선이라고 그랬죠. 세기와 B필터와 V필터를 통과하는, 필터라는 것은 특정한 파장의 빛만 통과시키고 다른 빛은 차단하는 것을 필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필터는 좀 더 파장이 짧은 빛을 통과시키는 특성이 있고, V필터는 좀 더 파장이 긴 빛을 통과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곡선을 플랑크 곡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플랑크 곡선에서 어떤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까요? 가별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빈의 변이 법칙, 람다 맥시망은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시망은 T분의 A가 된다 그랬죠. T가 표면 온도입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람다 맥시망,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그래프의 그 가장 높은 부분의 파장인 짧아진다. B의 변이 법칙이었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람다 맥시망이 짧아져서 가가 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 됩니다. 가는 표면 온도가 높은 별, 나는 표면 온도가 낮은 별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자, B등급 빼기 V등급을 물었는데 이거를 색지수라고 합니다. 색지수. 그런데 가별 같은 경우는 B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그 다음에 V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요 정도가 되지요. 그래서 B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더 많습니다. B필터로 본 밝기가 더 밝다는 거지요. 근데 밝기가 밝을수록 등급은 작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V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은 적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데 어둡게 보일수록 등급은 커지지요. 그래서 작은 등급에서 큰 등급을 빼면은 가는 색지수 값
이것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값. 그 다음에 나별의 경우는 B 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비추양보다 V 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비추양이 더 많기 때문에 B 필터의 밝기보다는 V 필터의 밝기가 더 밝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B등급은 커지고 어두니까 B등급이 더 크게 됩니다. B등급은 크고 V등급은 작습니다. B등급은 크고 V등급은 작게 되기 때문에 나별 같은 경우는 이 색주수 값이 플러스가 되지요.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지요.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별이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총 복사에너지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이 아니라 별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총 에너지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전에 광도라고 그랬지요. 광도 여기 써 있습니다. 광도 4파이 r 제곱 별의 표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별은 9기 때문에 표면적이 9의 면적, 표면적 4파이 r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두 별의 반지름이 같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표면 온도는 가별이 더 높다고 그랬지요. 가가 나보다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별 전체 표면에서 방출하는 총 복수 에너지량 광도는 당연히 가별이 더 에너지량이 많지요. 몇 배 많으냐면은 그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서 많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총 복수 에너지량은 가가 나보다 많지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서 많아집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표면 온도가 몇 도라고 각각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가별이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광도 계급, 광도라는 것은 별의 실제 밝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광도 계급이 모두 5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것이 바로 HR도입니다. 스펙트럼명 OBAFGKM을 가로축으로 하고 세로축을 절대 등급 밝기라고 정해가지고 별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HR도라고 하는데, 이 광도 계급이 5인 별은 바로 주계열성입니다. 1A는 이제 초거성, 1B는 더 밝은 초거성, 그 다음에 덜 밝은 초거성, 그 다음에 2는 밝은 거성, 그 다음에 3은 거성, 4는 준거성, 5가 바로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은 HR도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빨간 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계열성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 실제 밝기가 커지기 때문에 반지름이 큰 별이 됩니다. 표면 온도도 높아야 되지만 실제 반지름도 커야만 실제 밝기가 밝아지기 때문에 반지름이 커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HR도의 그 주계열성에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실제 밝기가 절대 등급이 플러스로 커지기 때문에 실제 밝기가 어둡지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 온도도 낮아지지만 반지름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두 별이 만약에 광도 계급이 5인 주계열성이라면은 밝기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분명히 반지름 차이도 나타나야 됩니다. 반지름이 분명히 차이가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에서 두 별의 반지름은 같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둘 다 주계열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두 별이 모두 광도 계급 5가 돼가지고 주계열성이 된다면은 반드시 그 반지름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밝기 차이가 나면은 반지름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밝을수록 반지름이 커지고 어두울수록 반지름이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두 별 모두 다 광도 계급이 5인 주계열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3번) 그림은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이 그래프 보면은 위로 올라간 부분이 흡수선의 세기가 강한 것을 나타냅니다. 상대적 세기를 분광형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별의 분광형에는 O형부터, 여기 가장 왼쪽이 O형입니다. O형부터 O, B, A, F, G, K, M 이렇게 7가지 유형이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에
분광형이 됩니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분광형을 O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분광형을 M형으로 갔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의 분광형,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의 분광형이 됩니다. 그런데 기억은 별 가의 분광형, 그러니까 별 가의 분광형은 기억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별 라의 분광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원소기호가 써 있는데 여기서 1이라는 로마자 1이라는 것도 있고 2라는 것도 있고 3이라는 것도 있는데 로마자 뒤에 1이 붙으면 중성 원자를 뜻합니다. 이온이 아니라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를 뜻하고, 그 다음에 이 로마자 뒤에 2라든가 3이 붙으면은 이온을 뜻합니다. 이온에 의한 흡수선의 색입니다. 그런데 별 가의 흡수선을 보면은 뒤에 로마자 1이 붙었기 때문에 수소 원자지요. 수소 원자에 의한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 그림에서 수소 원자에 의한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유형은 AO 형이지요. 그래서 별 가의 스펙트럼 기억은 분광형은 AO형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은 별 라의 분광형인데 여기서는 칼슘이온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지요. 이 그림에서 칼슘이온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분광형은 KO형입니다. 그래서 별 라의 분광형은 KO형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가의 스펙트럼에서는 헬륨이온의 흡수선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 헬륨이온은 여기 He2라고 로마자 2라고 표현된 것이 헬륨이온의 흡수선인데 별 가 AO형의 분광형에서는 He 로마자 2는 나타나지 않죠. 그래프 보면 여기서 0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헬륨이온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유형은 BO형이 되겠네요. 여기 이 부분. 잘못 얘기했는데 헬륨 이온은 여기죠. O형. 이 부분이 O형이기 때문에 헬륨이온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분광형은 O형입니다. 틀렸습니다. 맞죠. 헬륨이온의 흡수선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흰색별이다. 나의 분광형은 KO형이 된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이쪽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쪽 이쪽이 보라색 쪽이 됩니다. 보남, 파초, 노주발 이런 순서인데 여기가 흰색 정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하면 빨간색이 됩니다. 빨간색 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분광형이 나별은 분광형이 KO형이기 때문에 빨간색은 아니더라도 주황색 정도, KO형인 별은 주황색 정도의 별이 됩니다. 그리고 흰색 별은 여기가 흰색이라고 그랬죠. 흰색 별은 분광형이 AO형인 별이 되기 때문에 가별이 흰색 별이 됩니다. 가별의 분광형이 AO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흰색 별은 가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가입니다.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표면 온도는 조금 전에 왼쪽으로 갈수록 높은 별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광형이 AO형인 가별이 분광형이 KO인 나별보다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디귿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맞습니다. 4번 표는 여러 별들의 분광형과 광도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다. 분광형은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유형을 가지고 O, B, A, F, G, K, M으로 구분하는 것이 분광형입니다.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지요. M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광도 계급은 뭐냐면은 광도 배웠지요. 별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실제 밝기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광도 계급의 수치가 로마자 수치가 작을수록 밝은 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로축이 절대 등급이기 때문에 광도 계급이 1A 작으면 작을수록 그
그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값으로 작아지죠.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도 계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 됩니다. 자, 기억. 표면 온도는 아르크투루스가 가장 높다. 표면 온도를 비교하려면은 분광형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분광형이 O형은 없고 그 다음에 B형이 있네요. B3. 그래서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분광형을 B3를 가지고 있는 아케르나라입니다. 아르크투루스가 아니죠. 아케르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초고성에 해당하는 별은 대내부. 대내부의 광도 계급이 1A죠. 1A. 1A이기 때문에 HRT에서 가장 위쪽에 놓입니다. 가장 밝은 별이죠. 밝은 초고성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고, 절대 등급을 비교하라고 그랬죠. 베가하고 아케르나르. 아케르나르하고 베가는 모두 다 광도 계급이 5기 때문에 광도 계급이 5인 건 주계열성이죠. 이렇게 HRT에서 대각선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가의 분광형은 A0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 주계열성 분광형이 A5이면서 주계열성인 별, 이것이 베가인데 베가의 절대 등급은 0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아케르나르는 분광형이 B3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지요. 이 정도이면서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은 베가 0이 아케르나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맞습니다. 절대 등급이 크다는 얘기는 실제로 어둡다는 얘기죠. 왜 어둡냐면은 베가는 아케르나르보다 표면 온도가 낮지요. 주계열성에서 표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절대 등급은 밑에 놓이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절대 등급은 커져서 어두워집니다. 주계열성에서는. 5번 표는 별 가와다의 분광형. 분광형은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유형을 가지고 O, B, AFG, KM으로 구분하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고 M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파색 단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고르기. 첫 번째,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이것을 람다 맥시망이라고 그랬죠. 람다 맥시망은 T분의 A가 된다. 여기서 A는 플랑크 상수. 이것을 변의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람다 맥시망은 별이, 흑제라는 건 별을 의미합니다. 별이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의미하는데 요거는 T,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작아지게 되지요. 이거를 B의 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분광형이 A5이고 그 다음에 나는 G2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가입니다. 그래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가가 더 짧지요. 가가 나보다 길다가 아닙니다. 짧답니다.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겉보기 등급은 겉으로 보는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겉보기 등급이 클수록 어둡게 보입니다. 근데 가하고 나의 광도를 봤을 때 광도라는 건 별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에너지량이기 때문에 별의 광도는 실제 밝기를 의미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실제 밝기는 나가도 100배 더 밝습니다. 가는 100분의 1로 어둡지요. 실제 밝기가 어둡고 나는 실제 밝기가 밝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는 밝기를 비교하려면 거리도 생각해야 되는데 거리는 가가 더 멀지요. 가가 더 멀고 멀다. 나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실제 밝기도 어둡고 거리도 멀리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어둡게 보일수록 겉보기 등급은 커집니다. 그래서 가는 나보다 겉보기 등급이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을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광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광도는
별 전체 표면 9기 때문에 표면적 4파이R 제곱에다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량을 곱하면 되지요. 그런데 표면 온도는 가가 분광량이 A오기 때문에 더 밝다고 그랬지요. 가가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나보다. 그런데 광도는 요 L, 광도는 오히려 나가 더 실제 밝지요. 가보다 나가 실제 밝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장으로 보면은 표면 온도가 분명히 나는 낮은데도 광도가 더 밝다, 실제 밝기가 밝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반지름은 나가 더 커야 됩니다. 가는 나보다 반지름이 작다. 맞습니다. 표는 별 A와 B의 표면 온도와 광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광도는 태양의 광도를 1이라고 그랬을 때 상대적인 값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기억 최대의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에 대해서 물었는데 B의 변이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지요. 별이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진다는 법칙입니다.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시망은 별의 표면 온도 T분의 A, 이 식에서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람다 맥시망은 짧아지지요. 이게 B의 변이 법칙입니다. 여기서 A는 상수, 그런데 B의 표면 온도는 A의 표면 온도의 2배가 되기 때문에 A별은 B별의 표면 온도가 2분의 1이지요. 표면 온도는 B가 2배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B가 A의 2분의 1이지요. 2배가 아니라 2분의 1입니다.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량을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지요. 별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량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표면 온도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B의 표면 온도는 A의 2배지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는 2의 4제곱 해서 16배, B가 A의 16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을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표면 온도하고 광도를 알려주고 반지름을 비교하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거는 광도를 구하는 식, 광도는 전체 표면에서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총 에너지이기 때문에 표면적 4파이R 제곱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량 시그마 t의 4제곱을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4파이는 상수지요. 시그마도 상수. 그래서 반지름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R 제곱은 t의 4제곱분의 l에 비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t가 표면 온도인데 표면 온도는 A가 B의 2분의 1배지요. 그래서 여기 T에다가 2분의 1배를 넣습니다. 4제곱 그대로 했고 그 다음에 광도는 A가 B의 100배이기 때문에 이 L 대신에 100을 넣어가지고 R제곱 값이기 때문에 루트로 해서 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40배가 됩니다. 반지름은 A가 B의 40배이다. 맞습니다. 7번 그림은 주계열성에서 물리량 A와 B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물리량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프에서 A 값이 커지면 B 값도 커지기 때문에 서로 비례관계인 것을 골라야 됩니다. 1번 질량이 크면 광도가 크다. 맞죠? 왜냐하면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큰 별이 되고 반지름도 커지고 표면 온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광도가 커지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광도라는 것은 별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한 에너지량이기 때문에 실제 밝기입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광도가 크게 되면은 질량이 크게 됩니다. 그런데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소핵융합 반응을 빨리 일으키기 때문에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은 짧아집니다. 이게 길어지는 게 아니라 짧아지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표면 온도
주기활성에서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광도가 큽니다. 실제 밝기가 밝습니다. 그러면은 절대 등급은 작아지지요. 절대 등급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틀렸고, 진화 속도가 빠른 별은 질량이 큰 별이죠. 주기활성에서. 그러면은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비인의 변이 법칙에 비해서 표면 온도가 높으면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짧아진다고 그랬지요. 비례관계가 아닙니다.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 색지수라는 것은 B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과 V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가지고 정하는 건데, B등급에서 V등급을 빼가지고 정합니다. 그런데 먼저 붉은색 별은 그래프를 보면 플랑크 곡선을 보면은 B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보다 V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이 더 많기 때문에 B필터가 어둡지요. 어두면 등급은 커집니다. B등급이 커집니다. B등급이 V등급보다 큽니다. B값이 V보다 크기 때문에 색지수 값은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근데 파란색 별은 반대지요. B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이 V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보다 많기 때문에 B필터가 밝습니다. V필터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V등급이 더 큽니다. B등급보다 V등급이 크면 색지수는 마이너스가 되지요. 그래서 색지수가 색지수가 크면 클수록 붉은색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 되기 때문에 크기도 작고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 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 에너지량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지요. 커지면 커진다가 아닙니다. 작아지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8번 그림은 분광형과 분광형은 O, B, A, F, G, Km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광도는 세로축에 표시했는데 태양의 광도를 1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광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커져서 밝은 별이 됩니다. 실제로 밝은 별이 됩니다. 절대 등급으로 했을 때는 위쪽으로 갈수록 실제로 밝기 때문에 절대 등급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로 값이 작아집니다. 이거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라로 구분했지요. 라는 초고성입니다. 여기 있는 별은 표면 온도는 낮은데 밝기가 아주 밝기 때문에 크기가 아주 커야 됩니다. 그래서 초고성. 그 밑에 별은 표면 온도는 낮지만 그래도 밝기가 밝기 때문에 초고성보다는 작은 거성. 그리고 대부분의 별들은 이렇게 분포하지요. 왜냐하면 표면 온도가 낮으면 밝기도 어두워지고 광도도 작아지고 표면 온도가 높으면은 광도도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별들은 주로 여기에 분포를 해서 이거를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위별은 표면 온도는 높지만 밝기가 어둡지요. 그래서 크기가 작아서 외성이라고 하고 분광형은 대부분 A0를 갖기 때문에 백색을 띱니다. 그래서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기억 평균 반지름을 물었는데 가장 큰 것은 이쪽이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별들은 표면 온도는 낮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아주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별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별들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평균 반지름은 가가 아니고 라지요. 라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의 별은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다. 나의 별은 주계열성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표면 온도도 높고 실제 밝기도 밝기 때문에 질량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표면 온도도 낮고 실제 밝기도 어둡기 때문에 질량은 작습니다. 주계열성에서. 그래서 나의 별은 질량이 클수록 역시 광도, 실제 밝기도 밝아집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도 계급의 숫자를 물었는데 이 광도 계급의 숫자는 로마자로 표시하고 로마자의 숫자가 작을수록 실제 밝아져 가지고 광도 계급의 숫자는 작아지고 실제 밝기도 밝아집니다. 절대 등급이 작으니까. 그래서 광도 계급의 숫자는 여기 있는 그룹이 가장 작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커집니다. 그랬을 때 라가 가장 작지요. 가장 크다가 아니라 가장 작습니다.
9번 그림은 어느 별의 중심 핵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별의 나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수소와 헬륨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A하고 B 중에서 하나는 수소 원소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고 하나는 헬륨의 변화를, 질량비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시별이 중력 수축을 해가지고 중심배 온도가 1000만 도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정한 별이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이라는 것은 스스로 에너지를 핵반응에 의해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때부터를 진정한 별로 보기 때문에 여기 나이를 0이라고 한 시기, 이때가 바로 주계열성이 시작되는 그런 때로 보면 됩니다. 근데 주계열성 단계에서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원료가 되는 것이 수소지요.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헬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수소의 질량비는 점점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생성물인 헬륨의 질량비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감소하는 B가 수소의 질량비를 나타내주고 있고 점점 증가하는 A는 헬륨의 질량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A는 헬륨, B는 수소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별의 나이가 10억 년이 되었을 때 10억 년이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봐야 되죠. 수소의 질량비는 감소하고 헬륨의 질량비는 계속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도 주계열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헬륨, 수소의 질량비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주계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이가 100억 년이 될 때까지 주계열성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억 년은 그 사이에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원시별 단계가 아니라 주계열성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별의 나이가 105억 년이 되었을 때 별의 주 에너지원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다. 105억 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수소의 질량비는 0이기 때문에 완전히 고갈됩니다. 수소는 중심 핵에 남아있지 않게 되고 모두 다 헬륨으로 변하는데 이때의 온도가 1억 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헬륨이 탄소로 변하면서 헬륨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는 헬륨의 양이 그대로 10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헬륨 핵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100억 년일 때 별의 주요 에너지원이 헬륨 핵반응은 아닙니다. 수축에 의한 에너지라고 봐야 되겠지요.